대부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 하나씩은 이 빅텍 관련 종목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급등하는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지지할 수 있는 또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이제 미국 주식으로 잡았는데, 미국 주식이 지난 10년간 보면 거의 대체할 만한 자산들이 없었죠. 그죠? 이걸 대체할 수 없는 거를 이제 TINA라고 해서 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국 주식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이제 미국 주식이 대안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10년간 빅테크 거대 성장주가 투자 대안으로 이제 잡아졌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빅5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 빅5는 과거 계속 엄청난 수익과 함께 지배력이 증가하는 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있는 고유영역에서 지배력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늘어난 거죠. 이러한 그 지배력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의문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워낙 시장이 이제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큰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은 상당히 다들 있을 겁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좀 보면, 이 번스타인에서 좀 전에 말했던 빅5부터 해서 이 소수의 시장을 끌고 가는 주식들이 앞으로도 긴 기간 동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유지를 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분명히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장주의 하락 시 하방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서두에 안전한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하는지는 마지막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마다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들의 지지 수단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팩터의 첫 번째는 이 실질금리 자체가 계속 낮게 유지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종목들의 전체적인 추세를 지지할 걸로 보는 거고, 이러한 금리는 완전한 경제 회복 때까지 오랜 기간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패드가 하겠다고 했고요. 그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금리가 낮은 환경에서는 롱 듀레이션, 그러니까 장기 자산이 매우 유리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롱으로 되어 있는 자산들이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 됐든 장기 채권이 됐든 이런 게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빅테크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싸게 되는 이유도, 투자자들이 이렇게 비싸지만 향후에 장기간 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금리와 어떤 주가의 관계를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되고, 이게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 금리가 낮게 되면 은행주한테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은행주한테는 상당히 안 좋게 미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은행주로 갈 자금들이 또 성장주로 돌아오게 되는, 매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만약에 조금 경기가 살아나서 약간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픽스드 인컴이나 부동산 매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또 실물이 또 안 좋으니까 또다시 이제 성장주로 다시 이러한 요인들이 몰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장기간 더 강해진다. 이 빅테크 기업 자체가 실제 한국말로 밝고 풍요로운 미래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높은 수익을 보여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식들이 향후에도 차별화된 성장과 수익성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키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 이것만큼 차별화된 성장과 수익성을 제시할 종목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빅테크 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기존의 고성장도 했고,
또 수익성도 고수익을 거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고성장 베이스로 가는 거에다가 고수익까지는 안 누리지만 수익성은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대표적으로 수익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막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이 지지수단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실증 분석에서 1990년 이후에 ROE가 가장 높은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러한 현상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치평가가 지지받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 상당히 좀 약간의 뭐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지만 이거 말고 살 게 뭐 있냐 뭐 이런 거죠. 세 번째, 이 지지수단 자체가 이제 정말 대안이 없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거다. 정말 다른 대안이 없다. 왜냐면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조금은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경우의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산군들의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쪽 그 주식시장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자산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계속 놓이게 될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이 자금의 이 흐름 자체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은 어차피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조정은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 시장의 혼돈을 이끌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알고 대비하는 거랑 모르고 대비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이 바이백. 지난 10년간 미국 시장에서 바이백과 배당이 어떤 강세장의 강한 근간이었던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죠? 그런데 최근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런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이후로 이제 바이백을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바꿨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 속도가 감소했죠. 그리고 대차대조표를 타이트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백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가 아닌 가지고 있는 주식도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환경에서 지금에 말했던 그 소외 그 일반 성장주, 그러니까 빅테크 이런 기업들은 예외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초저금리로 채권을 발행을 하죠. 그리고 주식도 이렇게 그냥 발행을 합니다. 그만큼 돈은 많은데 금리가 낮으면서 돈은 넘쳐나서 이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가 희석 효과는 있지만 고성장주로서의 어떤 계속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주니까 이런 활력을 띠게 된다. 이런 게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냐? 보시면 지금까지 말했던 이 성장주의 절대적 가치는 과거에 한번 DCF 모델에서도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낮은 금리 수준 유지로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R-G, 여기 나누기니까 분모가 R이 이제 요구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낮아지는 거죠. 요구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 따로 있는데 어쨌든 그거의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낮아지는 거는 PR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고, 반대로 가치주나 이런 일반 기업들의 분자가 낮아지는 EPS 수익이 떨어지니까 얘가 떨어지면 가치가 저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PR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 PR이 낮아지는 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그 성장 바스켓을 구축해야 됩니다. Sustainable Growth 바스켓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지속 성장 가능한 바스켓을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섹터는 테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스, 헬스케어, 이 기업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10년간의 지속적인 그 어닝 그로스가 있어야 된다. 요거를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12개월 포워드 P의 중간값이 20배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시장의 25배인데 그 정도로 이제 성장과 수익성이 좀 갖춰진 기업이죠. 시장보다 더 높지 않고 이런 기업들을 편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업들 중에 빅테크 기업, 거대 지배 기업의 자신의 포트폴리오 노출 유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디지털 광고 기업이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고 비용이 빠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광고 쪽도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커머스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 이커머스 기업들보다 97% 정도 언더퍼폼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광고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영상에서 처음 종목이었죠. 자, 그럼 위험 요인은 없냐? 당연히 이 법인세 인상, 그 다음에 그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그죠? 이거는 뭐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좀 비중을 조절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이 종목들을 구축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만약 해지를 약간씩 해야 된다. 뭐 그 종목을 팔지 않고 다른 걸 조금씩 사서 이제 해지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변동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XSHD라는 인베스코 S&P 스몰캡 하이 디비던드 로 볼레틸리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ETF가 있고 그다음에 USMV라는 요 미니죠. 미니 볼륨 팩터. 요거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조금씩 편입을 해서 시장의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되면 요런 그 ETF를 편입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제 Sustainable Dividend Yield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좋은 거. 그래서 이 퀄러티죠. 이 퀄러티 약자인 QAL ETF 아니면은 듀어러블 지속적인 이제 배당 ETF 요거 ETF를 사시든지 아니면 이제 퀄러티 관련 ETF FQAL이라는 피델리티 퀄러티 팩터 ETF를 사시든지 아니면 여기 또 아메리칸 센츄리 스탁이라고 해서 요거는 저도 처음 보는데 VALQ라고 해서 이 ETF 자신의 상황에 맞게 좀 사시면 되겠죠.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 많으면 이제 변동성을 낮추는 쪽, 배당이 약간 모자란다 싶으면 배당 쪽,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이쪽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필수 소비재 종목들이죠. 유틸리티나 요런 쪽 ETF 요것도 이제 어떤 종목인들인 이건 이제 아실 겁니다. 요런 쪽은 저 같으면 별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고요. 그 다음 이제 금융주를 제외한 가치주 ETF. 요게 이제 뭐 XLU라는 ETF가 있고 위즈덤 트리에서 나오는 금융주를 제외한 배당 ETF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ETF들 정도는 하나 정도는 이제 가지면서 이렇게 약간의 고성장이나 성장 관련주가 많게 되면 해지 차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